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39탄으로서 중국 경제는 한국에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예, 저는 꿈 분석 심리 부상담사로서 문의자의 내용을 대신 질문해 드립니다. 질문하십시오. 여기 문의자의 내용에 예, 꿈 분석 심리 상담사 멘토님께 예. 중국 경제 한국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앞전 시간에는 예, 예. 일본 동경올림픽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예, 예. 그 미국 7월 3일 대선, 또 안 그러면 우리나라 4월 15일 총선, 또 7월 1일 날 20년 공원부지 그 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동안 각각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요지를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도 꿈과 연계를 해서 중국 경제는 한국 부동산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주도 있죠. 네네. 제주도는 조금 우리 일반 어떤 우리 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 내륙 땅하고는 섬하고는 좀 별개이고, 네. 특히 중국 같은 홍콩이라든지 대만같이 이렇게 별개 지역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때는 제주도에서 중국 사람이 많이 몰려와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성주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중국의 어떤 보복적인 어떤 우리나라 경제 제재,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출입이라든지 안 그러면 무역, 그뿐 아니고 관광 자원도 굉장히 많이 침체를 겪었습니다. 예. 이것은 지난 해 일본이 우리나라와 같은 일본의 어떤 대마도 같은 관광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방의 관광과 똑같은 현상인데요. 중국에서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 들어보면은 굉장히 땅값이 오르고 하다가 중국 사람이 오지 않는 바람에 주춤했습니다. 예. 주춤했는데 2025년도에 공항이 생기는 이야기도 중국 사람이 오고 안 오고 해서 그때 많은 차별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2025년도는 분명히 어떤 서귀포 쪽에서 제2공항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자동으로 또 공항이 생기면 제주도 쪽에 중국 사람이 오겠죠. 예. 그리고 또 지금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미소 어떤 경제 제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떤 중국이 지금 올해 정도는 한 5% 정도 GNP 성장을 할 겁니다. 예. 작년은 한 6%대. 그러면 4%, 3%, 2%. 그러니까 넉넉 잡아서 앞으로 5년.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이기 때문에 25년쯤 되면은 거의 중국에서는 거의 경제가 절단이 나든지 안 그러면 부활하든지 양자택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경제가 활성화되고 하면은 우리나라 부동산이 많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예. 또 이렇게 중국인들이 제주도 부동산에 눈독을 들인 이유는 뭐냐고 또 그리고 질문이 들어오네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사람들이 보면은 중국의 지역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대만이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좀 밑으로 남쪽으로 쭉 쳐졌지 않습니까? 예. 쳐졌는데 유럽을 간다든지 미국 쪽으로 이렇게 아메리카 쪽으로 가려 그러면은 전부 다 해안이 좀 막혀가 있습니다. 막혀 있어서 유럽을 간다 하더라도 저기 인도를 지나고 또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게 되면 굉장히 먼 거리죠. 그리고 또 미국 남북 아메리카 쪽으로 가려 그러면 우리나라를 해서 일본 사이를 뽑아와 가지고 지금 블라디보스토크라는 캄차크 반도를 해가지고 뒤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라든지 일본이 막아버리면 요지부동이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낮은 항구를 굉장히 개항을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화무 자기들도 있다가 그쪽에서 캄차크 반도 쪽으로 빠져나가면 굉장히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중국은 어떤 항구를 끼고 이렇게 부동산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중국 부동산은 우리나라와도 연관이 직접 있고. 또 이런 질문이 또 지금 방금 말씀하시던 얘기인데요. 예. 중국인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부동산의 전망은 어떻느냐고요? 중국 사람이 한국을 바라볼 때는 어떤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남북 통일을 했을 때 보는 거하고 그다음 현상 유지 때 보는 거하고
다르죠. 예. 그 중국에서는 남쪽을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많이 하고, 필리핀 쪽에서 서로 아웅다웅 하면서 그쪽에 자기들이 그 해안에서 완전히 뭐 항공 그 어떤 활주로를 닦고 군사 로스를 자꾸 키우고 있죠. 중국이.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됐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완전 위쪽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거의 남한, 뭐 통일이 되면 남한 주도가 주로 많이 되지 싶습니다만은, 중국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우리에게 군림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통일 후에 보면 중국이 우리에게 조금은 매달리는 형국이 돼야 할 겁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 러시아 쪽의 철도도 보면은 우리나라 그 낮은 항구 쪽에서 가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것을 갖다가 새로 철도를 깔락하면 상당히 돈도 들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중국 땅이 넓기 때문에 이쪽에서 한국하고 연관이 되가 하면 한국 쪽에는 어차피 일본 물건이 올라오게 되가 있고 동남아 물건이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중국 단독으로 철도를 하는 것보다는 낮은 항구 쪽으로 해서 그 유라시아 그러니까 러시아 시베리아를 통과하는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전망은 상당히 중국에서는 매력이 있고 또 많은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가 또 이제 또 잠깐만요. 아까 조금 설명을 덜 해주는 분야가 있네요. 네네네, 말씀해 제주도에서는 중국 쪽에서 이제 그 눈독을 들이는 것 중에 한 개는 그 사람들은 제주 쪽에 항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주도 땅을 확보함으로써 군사기지, 간접적인 군사기지를 해가지고 약간 미군의 어떤 그 동태라든지 일본의 동태를 살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목적도 있지만 군사적인 목적의 부동산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또 여기서 또 비슷한 용어인데 중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또 뭐냐고. 경제와 국방을 같이 보고 있죠. 개인으로 보면은 경제고 약간 큰 덩치 하는 게 있죠. 그런 것은 경제적인 거.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뭐냐면 세계 지금 중국에서는 항구마다 안 그러면은 또 그 유럽 쪽에 보면은 1대1로라 하는 게 있죠. 자기 기지를 세워가지고 전 국토 그러니까 전 세계를 중국화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국에 대항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뭐 미국은 보면은 영국이라든지 카나다, 뭐 뉴질랜드, 호주 이런 어떤 5개국, 5개국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중국은 어떻습니까? 러시아하고 뭐 이북하고 해봐야 경제적인 그렇게 활성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독일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침체가 되면 독일하고 직접 영향이 많기 때문에 요즘 독일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불란스나 영국이 낫지. 그 마찬가지로 중국 경기는 그 세계 경기의 창구라고 하지만은 요즘은 원래 정도는 5% 이상 아마 그 5% 내지 4% 성장을 한다고 보면은 점점 떨어지죠.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뭐 내년 2021년도 좀 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늦어도 2021년도 말이나 22년가 되면 산소호흡기를 뗄 시간쯤 될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어가지고 금리를 조금만 올리면 중국 경기는 난리 나고 그 여파로 우리도 고래등 싸움이 새우 터지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부동산에 쓸데없는 부동산 하다가는 코피 터지죠. 그래 안 그래도 이렇게 문의자님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 꿈분석 심리상담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게 어떻게 이렇게 다방면에 그렇게 아시느냐고 하길래 제가 이제 우리 이렇게 꿈분석 심리상담사 멘토님께서는 자연의 법칙을 15가지를 사색으로 이렇게 깨달음으로 말씀하신 거라서 실천을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는가요? 뭐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한국 사람이면 한국 땅이 좀 좁잖아요. 또 근데 한국 사람은 땅에 대해서 그러니까 좁은 데다가 뭐 하천 많고 산이 한 70%입니다. 그런 데다가 다시 뭐 요즘은 도로가 거미줄 같이 있기 때문에 연결은 잘 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이 아니고 그저 낮이를 사서 올리는 그런 좀 비생산적인 부동산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비생산적인 그 땅을 놀리면서도 가격만 바라보고 차익만 노리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생산한 사람에게 가격이 비싸가 못 하잖아요. 정부에서는 그 좀 부동산 정책을 억누르는 것도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타당한 건 맞아요.
맞는데 지금은 생산적인 부동산, 그러니까 자기 필요한 것 있죠. 예. 가격 상금 많습니다. 그렇게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또 이제 그 부동산을 넘어서 예.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 조선업이 아니습니까? 아, 배 만드는 거요? 네네. 예. 그래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 지금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이야기해 그래 보세요. 이제 거기에 대한 것도 또 말씀을 해주세요. 예. 조선업이 활성화된 거제, 울산 등 부근의 부동산 동향은 어떻느냐고 물었네요. 울산에 보면은 그 현대중공업이 있죠. 네네. 또 그다음에 뭐 미포조선, 네네. 또 현대계는 삼호중공업이라는 데 있고, 그다음에 옥포 거제도 쪽에 보면 삼성중공업, 안 그러면 대우중공업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예. 특히 지금 우리나라는 LNG선으로 해서 중국의 어떤 기술 미비한 것이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특히 요즘 삼성중공업에서는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개발해서 세계 1위 정도의 어떤 물동량을 하고, 그다음 지금 환경이 전부 다 오염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그 화물선,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배들이 있죠. 네네. 그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그 매연 나오는 거 싫어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조선업이 거의 뭐 잘하면 한 10년 정도 호황을 받을 아주 그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 부동산 있죠. 예예. 현대중공업 같으면 지금 방어진 그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예예.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가문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울산에 보면은 장생포에서 방어진까지 다리를 놨습니다. 네네. 다리를 놨기 때문에 지금 그 어떤 새로운 그 경기, 전반적인 경기는 안 좋은데 조선소 주위에서는 경기가 굉장히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예. 지금까지 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경기가 좀 불황이었는데 네네. 산소, 수소 자동차의 어떤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새로운 약간 울산은 제2의 도약하는 어떤 공업단지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 또 뭐 어떤 평택이라든지 이런데 또 용인이라든지 보면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또 SK 뭐 이런 그 어떤 그 우리나라 굴지의 어떤 반도체 기업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우리나라에서는 LNG, 참 LG 같은 화학 같은데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제2전지 네.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에서도 아주 유망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조선소주의뿐 아니고 여러 가지 산업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 있죠. 네네. 부동산 경기가 좋은데 그런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원룸이라든지 안 그러면 오피스텔, 안 그러면 그 어떤 상가 같은 것이 간헐적으로 일어나고는 있지만 네네. 옛날같이 무척 사놓으면 무조건 언제든지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제 또 경기가 후퇴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네. 요즘은 사람들이 무조건 옛날 같으면 덥석무는 어떤 늑대에서 요즘 뭐 여우같이 있지 않습니까? 좀 약삭빠른 부동산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아, 근데 이게 금방 답을 해주셨는데 예. 또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예. 부동산 가운데 가격 상승이 되는 곳은 어디냐고 그래 묻네요. 가격 상승이 되는 것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효과를 이루는 것이 좋겠죠. 네. 그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불황이든 그 호황이든 간에 예예. 먹고 사는 게 필수죠. 예. 먹고 살고 자는 것은 필수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도 요즘은 인체에 좋은 것 있죠. 네네. 무공해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살 같으면 일반 살보다는 오븐도 발화살이 좋다든지 네네. 또 그 다음에 일반 생수보다는 뭐 비타민 C수가 있다면 그런 것이 더 좋다든지 또 그 다음에 우리는 걸어 다니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또 도해지가 발달은 공기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뭐 흔들이를 가지고 대신 유산소를 하면서도 또 배를 흔들어가 뭐 지방을 분해를 시켜준다든지 또 안 그러면 요즘 그 어떤 장사를 해도 잘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알바를 해도 안 되고 취업은 잘 안 되고 이럴 때 뭐 그 아파트에서 꿈 분석 심리 상담소 같은 컨설팅 상담 이런 거를 오픈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올바른 부동산이고 그렇죠. 또 요즘 흐름에 맞는 거지. 예. 또 우리는 특별하게 뭐 부동산이 따로 있고 뭐 유효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전번에도 말씀드렸지 부동산이라는 것은 나의 자격 남이 흔들 수 없는 나의 견고한 자격이 바로 부동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숙박업소의 전망은 어떠냐고요? 물어보네요. 사람이 그러니까 조선소 같으면 뭐 거제 안 그러면은 울산
그 쪽에서도 방어진 쪽에 그런 숙박업소는 좋겠죠. 예. 근데 숙박업소도 이제는 무조건 뭐 하염없는 뭐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숙박업소보다는 거기에서 그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숙박업소를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자는 것이 문제고 거기에서는 이제 인터넷 구조가 되어가 있고, 그럼 인터넷이 없는 그 약간 나이가 많은 사람 인터넷 못하죠. 예. 그런데 뭐 요즘 빅3라 합니까? 뭐랍니까? 그거를 이야기하면 뭐 어떻습니까? 예. 그 말로 가지고 하는 건데, 근데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경상도 사람인가 그런가 몰라도 발음을 우리가 이 유튜브 하더라도요 엉뚱하게 글이 나옵니다. 예. 뭐 우리는 기계보다 뒤떨어지니까 그런지 몰라도 예. 그 어떻게 보면 경상도 말이라든지 전라도 말, 충청도 말, 강원도 말도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가 나오는 게 안 좋겠습니까? 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네요. 뭐 조금 약간 그것을 그 내비게이션을 가더라도 길을 뭐 갈림길이 헷갈리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부품 공장이 있는 곳은 곳에 부동산은 어떠냐고 또 묻네요. 부품 공장이라는 것은 현대 자동차 같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자동차 같으면은 그 주위에 뭐 울주군이라든지 안 그러면 경북 쪽, 그 경주 쪽이라든지 이래 있는데 그런 부동산은 그 조금 오르죠. 왜 오르냐면 거기가 경기에 따라서 많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은 무조건 좋다고 나쁘다 이래 보지 마시고 경기가 활성화되는 지역에 떨어지는 부동산을 그걸 보고 이게 자동차 경기가 안 좋겠구나, 조선 경기가 안 좋구나, 그렇게 알아보는 방법도 있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주식을 사놓으면 되죠. 경기가 활성화되는데 갑자기 안 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부품 공장이 떨어지면 좋아지는 것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조선 같으면 쇠가 실제 많이 들어가죠. 쇠가 많이 들어가 석유 소비가 줄어들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석유 소비 대신에 뭐 전기가 많다든지 안 그러면 LPG가 많이 발전된다든지 쇠 대신에 플라스틱이 좋다든지 뭐 이런 반대급부를 생각하는 부동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부품이라는 거 단순하게 부품만 보지 마시고 상대적으로 반대 개념을 보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또 여기는요. 이렇게 이제 부모 재산을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 부동산으로 아니면 현금으로 받는 게 좋냐, 부동산으로 받는 좋냐, 이제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나이 어릴 때는 그 부동산을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한 뭐 30대 이후 40대 50대 사이에 받는 경우 있죠. 그럴 때는 현금을 받는 게 좀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고 뭐 상속이나 유산을 받았을 때 이렇게 그 정려를 받았을 때 보면 나이가 어린 경우 있잖아요. 20대 미만. 자칫하면 돈을 받으면 부모들이 다 써버리는 경우 많죠. 뭐 말만 그 뭐 정려 상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냥 부동산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어차피 땅이 좁기 때문에 땅 위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그 나이의 제한에 따라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이 좋은 경우네요. 아니, 부동산을 활용하는 경우를 현금과 안 그러면 부동산을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 젊을 때는 부동산 좋고 관리이 낮고 나이가 많으면 현금이 낮죠. 그러면 여기 질문은 이제 한 분은 부동산 좋은 경우를 말씀해 달라 하고 그러니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젊은 그 경우는 부동산을 갖고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지금 팔아봤자 애가 뭘 하겠습니까? 초등학생이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을 한 10억 받아가지고 돈을 당장 쓸 데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부동산을 두고 이제 두면은 어떻습니까?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현금이 좋은 경우는 어떤 분이 좋습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이죠. 당장 지금 필요한데 빌려야 될 파에는 자기 돈이 안 났습니까? 그렇네요. 이 얘기를 질문 하나마나 답을 다 주셨구나. 그러면 이제 주식으로 받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식을 받는 거는 주식을 이제 그 주로 갖고 있는데 주식이 좋은 주식이냐 안 좋은 주식이냐 있습니다. 미래 주식이냐 안 그러면 요즘 뭐 사양 산업의 주식이냐 봤을 때 사양 산업 주식은 당장 처분해가지고 미래 주식을 바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지금 같으면 인공지능이라는 로봇이라든지 뭐 안 그러면 우주 항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자주가 인공지능과 연관을 시키는 것 뭐 안 그러면 그 자율주행 자동차 같으면 뭐 산소 자동차 수소 자동차 이런 연관이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활성화되는 그런 주식을 말하죠? 지금 활성화되는 것보다는 조금 활성화를 걸치는 주식이 더 낫죠. 그 말씀이구나. 그래 좀 사지 않습니까? 예. 사고 대박을 칠 수 있어도 치고 지금은 2차 전지 있죠. 그 2차 전지라는 것은 어떤 에너지를 함축시켜 가지고 배터리죠, 배터리. 우리 비행기든 배든 우주 항공이든 뭐든 배터리 없어가 안 됩니다. 기차든 뭐든. 그러니까 우리 LG 뭐 SK라든지 안 그러면은 뭐 삼성, SDI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굉장한 자동차고 뭐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마 큰 시장이 된답니다. 반도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2대 먹거리가 될 거고 오히려 반도체를 넘어선다고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설명을 참 잘해주셔서 참고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께 모시겠습니다.